두 번째 녹화고요. 방금 다시 녹화를 했는데 연락 와서 다시 두 번째 녹화고요.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머신러닝 모델들은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 다음에 리치가 있었고 라쏘가 있었습니다. L1 놈을 쓰면은 리치. 그 다음에 기울기가 하나가 너무 커지지 않게 규정하게 되면은 라쏘. K nearest neighbor, decision tree,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SVR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 인풋에 하나 아웃풋이기 때문에 기울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커져라고 할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iteration을 간단히 다뤄보자고 하면은 파이썬에서 for iter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range는 0부터 다음 숫자까지 증가를 하는 어떤 범위를 알려주는 거고요. 파이썬의 기본적인 for iteration은 for 어떤 인덱스, in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게 되냐고 레인지를 주고 마지막에 컬런 그 다음에 여기 탭을 한번 띄우고 나머지 안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명령을 쓰면 됩니다. 사실 여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프린트로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쓰게 될 워크플로우. 근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by with replacing i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워크플로우는 i를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증가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for iteration이고요. range 말고 다른 변수 타입을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미 a를 두고 a는 리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첫 번째는 string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string은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수, 세 번째는 어떤 소수점을 가지는 소수점을 가지는 숫자. 얘는 인티저고요. 얘는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 리스트의 장점이 뭐냐면은 리스트라는 변수 타입이 뭐냐면은 세 가지 엘리멘트를 가지는데 세 가지 엘리멘트의 베리어블 타입이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리스트를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엘리멘트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각각의 엘리멘트를 프린트 아웃 해줘. by replacing element. 첫 번째는 high,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100.5가 나옵니다. 근데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뭐첫 번째 거 부르고 싶으면 0, 두 번째 거 부르고 싶으면 1, 세 번째 거 부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3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은 없죠. 그래서 뭐 리스트, 인덱스, out of range. 우리는 리스트가 0, 1, 2밖에 없는데 지금 3을 넣었다. 이거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두 번째, 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은 뒤에서 세 번째, 이게 되죠.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은 어디입니까? 다시 마찬가지로 out of range. 자, 우리가 지금 엘리멘트 말고 엘리멘트 외에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인덱스도 우리가 보고 싶다. 우리가 그때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은 인덱스 불러오고 여기에 enumerate라는 새로운 파이썬 기본 명령을 넣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인덱스와 엘리멘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 시작이 뭐냐? 자, 여기 한번 Shift 탭 눌러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0부터 시작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1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2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3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저는 0부터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에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엘리멘트인 high,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고 두 번째 엘리멘트인 2, 세 번째는 인덱스가 세 번째니까 2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엘리멘트인 105가 나왔습니다. 자, for iteration에 대해서 봤고 우리가 다음의 함수들을 여기 하나의 리그레서스 복수죠? 의 리스트로 넣었고 타이틀스라는 복수 넣었습니다. 얘는 이름이고요. 각각의 문자열 스트링이 엘리멘트인 하나의 리스트고 얘는 우리가 쓰게 될 머신러닝 모델이 각각의 엘리멘트인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이 for iteration 어떻게 돌릴 거냐면은 리그레서에 대해서 돌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리그레서의 엘리멘트는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는 복수 S가 들어갔고 여기는 복수 안 들어갔으니까 얘는 각각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뉴머레이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I는 뭐냐면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불러와지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엘리멘트가 하나씩 불러와요. 그러면 이 이터레이션 안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받게 되면 이 리그레서는 우리가 우선
앞에 이미 우리가 x 스케일도 있고 y 스케일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핏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핏을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에서 각각을 예측을 해갖고 예측한 것을 여기 다음에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구간은 뭐냐면은 accuracy 플러스 그리는 거예요. accuracy 플러스. accuracy 플러스이 뭐냐면은 y축이 예측한 값, x축이 true인 visualization. 예, accuracy 플러스 y축이 예측값이고 x축이 true인 플러스이고 얘가 모델이 더 좋다고 하면은 걔는 이제 1대1 라인, 1-to-1 라인 위에 있어야 되죠. 자, 얘를 돌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여기 타이틀을 썼는데 타이틀이 얘가 첫 번째는 0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1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는 이게 했으니까 순서대로 타이틀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에 다음같이 불러올 수 있고 뒤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R2 스코어라고 하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매트릭을 우리가 적어준 거예요. R2 스코어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0일수록 안정확한 겁니다.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 K-니스 네이버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 디시전 트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 SVR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K-니스 더 디시전 트리로 가면 갈수록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R2 스코어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더 정확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테스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 모델이 제대로 대표성 있게 학습이 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SVR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리치 리그레션과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풋이 하나고 에스티메이시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숙제로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인풋이 두 개인 경우 x1과 x2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y를 예측하는 경우 혹은 우리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엑셀사이즈 3로 오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걸 한번 보세요. 제 지금 위치에서 데이터라는 위치와 그 다음에 트레인이라는 폴더를 들어가게 되면은 총 9개의 자료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저희 9개의 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얘가 또 리스트가 되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enumerator랑 for iteration으로 각각의 엘리멘트는 파일 네임이고 인덱스는 i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얘를 돌리게 된다고 하면은 dftrain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면은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다 합쳐가지고 데이터 웰 1부터 웰 9까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얘 헤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마지막 열이 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얘 볼게요. 얘를 unique 이건 뭐냐면은 웰 이름 중에 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9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유일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유니크라는 말은 유일한이라는 뜻이니까 중복된 거 빼고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웰 1부터 9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f underscore tra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우리가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시각화를 해볼 건 뭐냐면은 C본에 있는 페어 플랫이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예. 여기 자료를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여기 색깔이 웰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웰 데이터에 대해서 색깔이 달리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depth, gamma ray, 그 다음에 density, neutron, resistivity, depth, gamma ray, density, neutron, gamma ray. 죄송합니다. 그 resistivity. depth인 경우 서로 같은 경우에는 얘의 분포도가 나오고요.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히스토그램. 각각의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근데 여러 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웰 1번의 히스토그램, 웰 2의 히스토그램, 웰 3의 히스토그램, 웰 9번째 히스토그램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느냐면은 얘는 실제 아웃라이어가 있는데 이 아웃라이어들을 만약에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스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료는 대부분 여기 있는데 이거 굉장히 범위가 넓게 나와가지고 쪼그라들어 있는 히스토그램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감마레이랑 뎁스인 경우
y축은 감마 a고 거기에 해당되는 뎁스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둘의 상하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y축은 뉴트론, x축은 감마 a. 기울기가 양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감마 a가 크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뉴트론이 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뉴트론, 그 다음에 얘는 density죠. density, 뉴트론. 자, 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density가 크면 클수록 뉴트론은 값이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략적인 서로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다음에 플러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아마 여기 한번 resistivity outlier를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총 웰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에 대해서 뎁스를 고정시킨 다음에 뎁스는 약 0부터 6,00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웰 1, 웰 2, 웰 3, 웰 4, 웰 5. 웰 5의 뎁스가 지금 여기 똑같이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 있어요. 서로가 지금 같은 엑시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X축은 각각의 감마 레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재밌는 거. 저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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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비슷한 거 확인할 수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는 없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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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독특한 한 구간이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서로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질학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를 도달하는 그 시추 경로에 따라서 그 도달할 때까지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뎁스는 뭐냐면은 TBD가 아니고요. TBD가 아니고요. True Vertical Depth가 아니고요. Measurement Depth거든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포메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포메이션 도달할 때까지 어떤 웰은 수직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으면은 여기는 제일 가까운 거리 이 거리만큼만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데 어떤 웰은 이렇게 가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조금 더 먼 거리를 가야지만 우리가 여기 포메이션 도달하겠죠.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이 포메이션 자체도 완전히 플랫한 게 아니라 약간의 이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겠죠.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 좀 더 빨리 도착하고 좀 더 어느 쪽이 좀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징적인 점들을 우리가 찝어본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 이 지점은 지질학적으로 같은 공간에 서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겠구나.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기록가 되지 않았고 여기도 기록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 생각하실 거 뭐냐면은 여기 하나에 대해서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 감소하는 트렌드, 있고 감소하는 거, 올라가는 거, 감소하는 거, 올라가는 거, 그냥 플랫한 거, 증가하는 거, 플랫한 거, 감소한 거, 플랫한 거, 감소하는 거. 자, 얘네들을 다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뭐 대충 1, 2, 3, 4, 5, 6, 7, 8, 9, 10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10일까지 보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게 있고요. 내려갈 때 플랫한 경우가 있고요. 내려갈 때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우니까 여기에 포함될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우니까 2번이 여기에 포함될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니까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자 6번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6번이 증가하는 경우 6번이 잠깐 플랫한 경우였죠? 죄송해요. 뭐랬지? 증가하는 경우 5번 6번이 감소하는 경우네.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 경우 감소하는 경우 7번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 8번이 플랫 죄송해요. 7번이 플랫
8번이 증가, 9번이 플랫, 10번이 이렇게 여러 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지만 사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라고 하면은 얘를 하나를 묶어서 얘를 하나를 묶어서 서로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웰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웰 2, 웰 3, 웰 4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를 다 묶어서 쓰는 것보다 이 각각의 우리가 경우를 나눠가지고 어떤 모델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더 정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뉴트론 로그도 해봤고요. 댄스도 해봤고, 레지스티비티도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트렌드를 볼 때는 감마 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걸 나누고 그 다음에 감마 레이 다음에 이제 뉴트론이나 댄시티나 아니면 레지스티비티를 나누기 때문에 뉴트론이랑 로우는 그 밀도에 관련된 거, 공급률에 관련된 거고 레지스티비티는 유체 포화도에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레지스티비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라고 했냐면은 레지스티비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워터 세츄레이션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시각화를 한 거. 이게 덴시티 로그였고요. 저기 한번 볼게요. 여기 레지스티비티 로그인데 여기가 위에서 어떤 구간인지는 저기 다시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레지스티비가 굉장히 커지죠? 여기 이 지점. 레지스티비가 큰데 만약에 여기 그 앞에 뉴트론이랑 그게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레지스티비가 큰데 거기에도 공급률이 크다고 나왔다. 공급률이 크다고 나왔다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하이드로카본이 있는 겁니다. 하이드로카본 있으면 밑에는 아큐파 물이 있겠죠? 물은 레지스티비가 낮기 때문에 여기 레지스티비 낮고 뭐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근데 페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 레저버 두께가 여기는 한 100쯤 되는 것 같은데 얘는 굉장히 작죠. 그러면 얘가 실제 우리가 하이드로카본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경제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얘도 굉장히 작은 것 같고, 그죠? 저라면 여기 만약에 하이드로카본이 있다면 여기를 타겟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레지스티비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노이즈가 크고 그리고 그 아웃라이어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값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큰 걸 어떻게 없애줄 것인가, 뭐 두 가지 방법도 있겠죠. 큰 걸 그냥 아예 삭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한번 그 스무드 필터링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되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값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의 선택인데 스무드 필터링은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나 했던 거에 대해서 복습하고 싶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있는 서유공학관 그 석사 연구하시는 분들을 연락을 해서 열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언제든지 하다가 막히면은 질문을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볼 거고 이제 저도 이제 대회는 5월 27일까지지만 그 전에 저도 계속 스크립트를 꾸준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다른 거 공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유한 거를 또 리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